온타리오주 정부가 근로자를 위한 개선책을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산재 지원금을 인상하고 소방대원의 암 지원을 확대합니다. 앞서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의 일부로 직장 내 안전과 보험 혜택을 인플레이션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고 조만간 관련 법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가 연간 인상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 인상일 경우 연봉 $7만 받는 산재 근로자는 올해 기준 생활비 조정률 6.5%에 더해 $900를 더 받게 될 전망입니다. 소방대원과 화재조사관의 식도암 지원 자격도 확대됩니다. 산재로 분류되는 기준을 기존 25년 근무에서 15년으로 낮출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연방 고용보험 질병 혜택이 26주와 일치할 수 있도록 협의를 시작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캐나다 근무 경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도 할 방침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의 장벽을 허무는 것으로 캐나다에선 처음입니다. 신규 이민자들은 지식이나 기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캐나다 경력이 없는 탓에 처음부터 기회를 박탈당하고 단순직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예 정부는 이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경력 등을 살려 취업할 수 있도록 채용 시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든 직종은 아니고 30여 가지에 한정될 예정이며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캐나다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민자에게는 연결 프로그램과 실습 준비 평가 프로그램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문대에서 1년 이상 공부하고 졸업하는 유학생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16,500여 명이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패션계 거물 피터 니가드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제 온타리오 법원 배심원단은 니가드가 받고 있는 4개 성폭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결정했습니다. 니가드는 50여 년 전 캐나다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스포츠웨어 업체를 창업한 뒤 북미에서만 170개 매장을 거느린 대형 유통업체로 키워내며 패션계 거물로 불려왔습니다. 어제 판결 결과를 듣는 내내 니가드는 어떤 감정도 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1980년대 후반부터 2005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피해자들은 비행기나 공항, 나이트클럽 등에서 니가드를 만났는데 그가 건물 구경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토론토 본사 건물에는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중엔 16세에 불과했던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니가드 측은 회사 직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만난 기억조차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이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초 토론토에서 8건의 성폭행 혐의와 3건의 강제 감금 혐의를 받은 니가드는 하지만 배심원 선정이 시작되면서 5건이 기각됐고 이날도 성폭행 혐의 1건과 감금 혐의 1건에 대해선 무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니가드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는 이달 중에 내려질 예정입니다. 니가드는 또 이곳의 형사재판 절차가 끝난 뒤엔 미국 뉴욕으로 이송돼 인신매매와 공갈 등 9개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 검찰에 따르면 니가드와 그의 사업 동료들은 모델로 데뷔시켜 주겠다며 여성들을 바하마 저택으로 유인한 뒤 약물과 술을 강제로 먹이고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로 지난 2020년 12월 캐나다에서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해온 니가드는 건강상 이유로 범죄인 인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한편 앞서 2022년엔 니가드의 2 아들이 자신들이 미성년이던 14세와 15세 때 남자로 만들어주겠다며 당시 여자친구이던 여성과 강제로 관계를 갖게 했다며 아버지를 상대로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시대에 많은 캐나다인들이 돈을 절약하기 위해 주택 크기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단히 큰 변화로 이사를 생각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합니다. 이 중에서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한 달 지출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앞으로 더 이상 큰 집이 필요하지 않을 때가 규모를 줄일 계획을 세우기 좋은 시기입니다. 주택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거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너무 많을 때, 또 나이와 건강 등을 생각해 큰 집보다 작은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적절한 시점입니다. 또 큰 변화나 급박한 상황이 오기 전에 규모 축소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전문가는 강조합니다. 주택 규모를 줄인 뒤 만족하기까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실수를 범하곤 합니다.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짐을 줄여야 하는데 계획 없이 했다가는 낭패를 봅니다.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가져갈 짐과 팔거나 타인에게 줄 짐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 주택 규모를 줄이는 과정이 빠르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많은 준비와 노력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고민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사할 경우의 위험과 이점을 비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주택 규모를 줄이는 건 삶의 중요한 변화로 심리적인 변화에도 직면할 수 있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가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촉발할 수 있지만 반대로 변화를 기대하는 만큼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전문가는 설명합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주택 규모 축소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가 크지만 편리한 도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외곽에서 다시 돌아오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스역 서쪽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어린이 2명과 여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어젯밤 9시 킬스트리트 동쪽 윌슨 애비뉴와 머레이 로드에 있는 저층 아파트에서 불이 나자 출동한 소방대가 3층에 진입해 수색과 구조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어린이 2과 여성 1명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급히 옮겼으며 소방당국과 경찰이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입니다. 이보다 앞서 어제 아침 11시 40분엔 스카보로 킹스턴과 갤러웨이 로드에 위치한 주택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불길을 진압하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이곳에 1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오늘 오전부터 다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의 영향으로 퀘벡주 몬트리올의 유대인 학교에 총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유대계 학교 2곳의 건물 외벽과 창문에서 총탄에 맞은 구멍이 발견됐으며 주말인 어제 새벽 5시 또다시 몬트리올의 유대계 학교에서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세 사건 모두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유대인 협의회는 이들이 학교에 총격을 가하는 건 이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어제 오후엔 토론토 크리스티 공원에 4천에서 5천여 명이 모여 반유대주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했고 이에 맞서 다운타운에선 2만여 명이 모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가도 행진을 벌였습니다. 올리비아 차우 토론토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인질 송환과 휴전을 촉구한 가운데 토론토 경찰은 지난달 초 전쟁 이후 유대인과 무슬림을 대상으로 발생한 증오 범죄 건수가 2022년 전체의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가 젊은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는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가 전국 도시 50곳을 대상으로 교육과 커뮤니티, 환경과 의료 접근성, 중산층 소득과 소득 대비 주택가격, 실업률과 웰빙 등을 기준으로 18세에서 26세 청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순위를 매긴 결과 뉴펀들랜드의 세인트 존스가 전국 1위에 꼽혔고 퀘벡주 퀘벡시 2위, 레비 3위, 몬트리올 8위 등 2위에서 9위까지 모두 퀘벡주 도시들이 올랐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선 벌링턴과 오타와, 킹스턴, 밀튼 순이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주는 밴쿠버와 켈로나, 랭리 순인데 토론토는 원격 근무 등의 근무 환경은 좋았으나 전체적으로는 32위에 그쳤으며 엘버타주에선 캘거리와 에드먼턴이 선정됐습니다.
Z세대는 생활비와 일과 삶의 균형, 정신건강 관련 의료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꼽았습니다. 캐나다 상위유리 부유층 소득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1년 소득세 납부자 중 상위 1%의 소득은 10% 가까이 증가한 57만 9천여 달러이고 이 가운데 상위 0.1%의 수입은 17% 증가한 210만여 달러입니다. 반대로 하위 50%의 평균 소득은 팬데믹 이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되면서 2021년 평균 소득이 1,400달러 감소한 21,100달러에 그쳤습니다. 이외에 양도소득을 포함하면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81만 1,800달러로 1년 동안 21% 늘어 4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